파혼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다. 은둔형 외톨이처럼 수개월간 회사와 집만 오가며 우울한 날의 연속이었다. 5년 만난 여친과 헤어졌다는 얘기를 사람들에게 꺼냈을 때 하나같이 이해할 수 없단 표정들이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날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은 혼술과 함께 7년 전 끊었던 담배였다. 그러다 날 세상 밖으로 꺼집어낸 사람이 있다. 바로 옆집 누나 정순이었다. 그녀는 고딩 때 일진이었는데 사고 쳐서 20살 때 결혼을 해. 남편이 조선소에 일하게 되어 거제도에서 결혼 생활을 했는데 애가 셋이나 있었고 나보다 나이는 3살이 많았습니다. 내가 초딩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누나였거든요. 바로 옆집에 살았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그녀를 깐부리라고 불렀는데 왜 그렇게 불렀는지는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촐랑거리며 조심성 없이 함부로 행동한다는 까불이의 속어 정도가 아닐까 여겨지네요. 그때는 워낙에 이 누나하고 가족처럼 지내서 우리 집에 와서 가족끼리 밥 먹을 때도 같이 먹거나 내가 누나 집내 가서 밥도 자주 먹었죠. 틈만 나면 서로를 찾았고 서로의 집에 놀러오고 놀러가고 친남매보다 더 돈독한 우정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부는 겁나 못했지만 얼굴 하나만큼은 이쁘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흔히들 이런 말 하잖아요. 예쁘면 잘생기면 얼굴값, 인물값 한다고. 고딩 때부터 공부는 안 하고 허구한 날 밖으로 나돌며 남자를 만나고 다니더만. 어느 순간 외박과 가출을 밥 먹듯이 하더니 결국 아이가 생겼다며 시집을 가버리더군요. 사실 고딩 때부터 그 누난 꽤 유명했어요. 학교에서 짱이었거든요. 제가 중학교에 막 입학했을 당시 그 누나가 우리 학교로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난리가 났었죠. 저 누나가 널 왜 찾아온 거야? 그냥 친한 동네 누나인데 이 한마디에 버프 받아서 학교 생활 편하게 할 정도였으니깐요. 추석 연휴 첫날이었는데 그날도 종일 집에 틀어박혀 있었는데 저녁에 정순이 누나가 명절 쇠러 올라왔다며 근처에서 술 한잔 하고 있으니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당장 나오라는 연락이 온 거예요. 순간 망설일 필요가 없었죠. 누난 항상 내 편이었으니깐요. 일행들과 함께 있다고도 했지만 누나만 옆에 있어준다면 대인기피증 정도는 쉽게 떨쳐낼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이 마구마구 솟아날 것 같았거든요. 누나 근처에서 꼼장어 집에 있으니깐 빨랑 와. 한마디에 바로 씻고 튀어나갔죠. 친구 둘이랑 함께 있었는데 술이 어느 정도 취한 모양. 경태야, 네 파혼당했다면서 그랬으면 이 누나한테 제일 먼저 알려줬어야지. 초췌해진 내 얼굴을 보면 제일 먼저 위로를 해줄 거라 믿고 나왔건만 보자마자 반갑다는 말도 없이 너 혹시 남자 구실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로 이어지는 조리돌림까지. 빨랑 와서 누나 옆에 앉아봐라. 누나 많이 보고 싶었제. 네 맘 내가 다 안다. 그래도 남자가 돼가 속 좁게 그러면 안 돼. 은둔형 외톨이처럼 지낸다는 사실을 이미 듣고 알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게 무슨 소리고. 내 잠시 인간관계로 상처를 받아 잠시 동안 심신을 수양한다고 그랬던 거다. 그리고 이제 다 괜찮아졌다. 내가 누구? 정순이 누나 동생 아이가. 어디 가서 기 죽고 그런 사람 아니다. 암튼 쓸데없는 질문에 답해주고 여자들끼리 잡담에 대충 맞장구 쳐주다 보니 나도 꽤나 얼큰하게 술을 먹고 기센 누나들 틈에서 기죽지 않고 대화를 하다 보니 어느새 자연스럽게 술자리에도 어울리고 있었다. 암튼 그 술자리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새벽 3시 4시쯤 됐나. 셋 다 꽐라돼서 고성방가 고래고래 노래 부르고 나는 어떠하지 하고 있는데 한 명은 남자친구가 데리고 와서 데려가고 한 명은 집에 간다며 자기 혼자 택시 타고 떠나버리더군요. 휴, 나 혼자로선 도저히 감당이 안 되었는데 살았다. 누나한테 어떡할 거냐? 물었더니 이 시간에 집에 들어가 봐야 눈치만 보인다며 차라리 가까운 숙박업소에 함께 가잔다. 솔직히 찜질방을 가도 되는데 술 먹고 가는 것도 그렇고
또 술도 좀 됐는데 괜히 사고 쳐서 어떻게 될까 걱정되어 나도 알았다고 그냥 수긍했죠. 편의점에서 사온 오감자를 안주로 캔맥주를 홀짝 대고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세 한탄을 하더라. 어느 순간 서로 대화가 없어지고 혹여 대화가 몇 마디만 이어지면 감정 상하게 되고 스킨십 없어진 지는 반년이 넘었고 뭔가를 같이 하고 싶은 의지도 재미도 없다면서요. 그나마 남편이나 누나나 둘 다 아이에게는 헌신적이기 때문에 쇼윈도 부부처럼 아이만 보고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답니다. 그리 밉지도 않고 그리 좋지도 않은 무감정 상태. 하지만 남은 인생을 그렇게 아이만 보면서 무감정하게 살고 싶지는 않다 했습니다. 그 순간 항상 내 앞에선 잔다르크처럼 강인한 여성인 줄로만 알았는데 갑자기 가냘프고 안쓰럽기 그지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그녀 옆으로 다가가서 안아줬어요. 그리고는 누나도 그동안 힘들었는지 안겨서 한참을 울더니 그대로 잠들어 버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32살 미혼남입니다. 20대 중반에 만나 5년간 만나오던 여친에게 파혼을 당했습니다. 그쪽 집에서 죽어도 결혼 못 시키겠답니다. 왜냐고 물으니 제 부모님께서 이혼하신 것과 제가 나이 많은 게 제일 싫고 제 직업까지도 싫은 이유가 너무나도 많답니다. 여친은 미안하게 됐다며 우리 가족이 반대하는 결혼은 할 수가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화가 아니라 웃음이 났습니다. 한참을 깔깔깔 웃고 제 웃는 모습에 당황한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이혼한 거. 그게 뭐? 이혼하면 뭐 갑자기 죄인이라도 돼? 우리 엄마 10년 넘도록 돈 한 푼 안 벌어다 주는 아빠라는 인간한테 맞고 살면서 그래도 우리 두 남매 아빠 없이 키우기 싫어 참다가 우리한테 피해갈까봐 이혼한 거야. 30살도 안 된 여자 혼자 애 둘 데리고 새빵살이 하면서 아빠가 진 빚 다 갚고 살았어. 대단하다고 칭찬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진짜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부모님 10년째 별거 중이시라며? 남들 보는 눈 무서워 별거 하는 건 괜찮고 이혼한 건 죄 짓는 거냐? 그리고 내 나이가 많다고. 누가 보면 내가 무슨 40이라도 넘은 줄 알겠네. 난 이제 32살이고 너랑 고작 4살 차이야. 이번 일로 너희 가족 생각도 잘 알게 됐으니까. 결혼은 내 쪽에서도 사양한다. 웃겨줘서 고맙긴 하네. 얘기 끝났지? 간다. 화가 치밀어서 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그 사람과 관련된 물건들 모조리 다 버리고 번호도 수신 차단하고 엄마한테 나 결혼 안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왜 그러냐며 걱정스레 묻는데 차마 아들이 능력이 없어서 엄마가 이혼해서 싫다고 한다는 말은 못하고 결혼하는 과정에 의견 대립이 많아져 매일 싸우다 지쳐 파혼하기로 서로 합의했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다 옆집 누나가 15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친정에 와 지냈는데 저랑 연인 사이가 되고 말았죠. 1년을 만났고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도 나오는데 그녀는 결혼식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누나가 이혼한 사실을 부모님과 가까운 친구들만 알고 친척들이나 할머니 등 주변 분들이 아무도 모르신다고 하더군요. 아이 셋 놓고 잘 살고만 있다고 알고 있나 봅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